우리 여기서 이제 다뤄보고 싶은 것은 이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글쓰기인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글을 쓸 일이 사실은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사실은 많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은 우리 레포트를 쓰죠. 레포트. 기술 보고서라고 하는 레포트를 써야 될 일이 많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면 뭐 이력서도 쓰겠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그 자소서를 얼마나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사람을 뽑고 안 뽑고 이런 것도 다 결정되죠. 실제 취직할 때 뭐 스펙이나 학교 뭐 그다음에 성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보는 게 뭐냐면 자소서입니다. 거의 30%에서 한 60% 정도까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자기소개서다.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글로써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단, 오늘은 이제 기술 보고서로 포커싱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글쓰기의 필요성, 그다음에 작가진단, 글쓰기의 과정, 이런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진행을 해보죠. 그 글쓰기 일장, 자, 글쓰기는 왜 필요한가? 사실 잘 못 느끼죠. 우리가 글도 책도 안 읽는데 글도 안 읽는데 무슨 글을 쓰냐. 만약에 이런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왜 듣냐? 그리고 뭐 우리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과 느낌을 잘 전달하려고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는 데 이게 크다.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뭐이 세계를 질서화하고 개통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책을 외워갖고 얘기하는 거겠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음, 학점 따려고 이걸 들어야지 어, 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졸업하고 취직할 수 있잖아요. 뭐 이과라서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교양 필수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다. 고등학교에서 끝내야 할 과목을 대학생이 왜 들어야 되냐? 이건 아닙니다. 이게 대학교 때도 그렇고 제가 생각해야 되면 평생 사실은 글쓸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글을 쓰는 거를 좀 강의를 들어두면, 나중에 이제 필요해서 다시 책을 사서 보거나 아니면 이런 강의를 듣게 되보면,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되냐면, 예전에, 그 교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게 왜 필요하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필연적으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안 들은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번 더 포커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지금 글을 잘 읽지도 않고 자동 쓰지도 않죠. 왜냐면 인터넷 쓰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다양한 매체, 뭐 인터넷 서핑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보거나 이런 굉장히 어, 필요한 상황인데 문자로 한정된 글쓰기 교육이 이게 굳이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글을 못 쓰거나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데 사실은 약간 부족해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원래부터 좀 말은 잘하는 편이지만
말을 잘하는 게 비약적으로 발달한 게 사실 대학교 때 이게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면서 아, 논리적이려면 이게 왜 논리적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피해야 되니까. 그런 게 그 예를 들면 그 논리학에서 얘기했던 게 제가 기억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너희 집은 어디야? 그러면 우리 옆집이 옆집이야. 그럼 너 옆집은 어디야? 그러면 우리 집이 옆집이야. 이러면서 이게 이러면서 말장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거 논리학은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반복 순환의 오류라. 음.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아직도 30년이 넘었는데 기억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아 이런 게 논리적인 그 학점이구나. 오류라는 거죠.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예, 어쨌든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데는 이 글쓰기가 굉장히 사실은 그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이미지가 언어 논리가 도달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인지할 수 있다. 그 동영상이나 그림이 더, 더 나은 표현을 할 수 있다. 뭐 그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만 어, 사실 글로써 사실은 그 대부분이 사실은 의사전들이 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사실. 근데 많이 말로 돼요. 유튜브나 이런 경우는. 전화 발달하면서 편집 환경이 없어졌죠. 다 인터넷 세핑하죠. 책 안 읽잖아요. 10여 초의 예술이라는 광고는 음, 한 편의 시보다도 더 시적이다.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역사나 뭐 경제 이론 뭐 이런 중에 비트코인 같은 그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만화로 막 출간돼요. 그럼 나도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매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글쓰기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제20세기 방식이 어, 제20세기 방식이 이제 그냥 글로만 읽는 거냐 인간의 인지 구조 자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이 생기도 하고 그걸 많이 뒷받침하는 매체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뭐 예를 들면 책 아니면 책도 이렇게 읽어주는 책도 있죠. 글을 읽어주는 그런 앱들도 있습니다. 웹사이트도 그냥 읽어주기도 하고 어떤 논문이나 어떤 서류 글을 써놓은 거 글도 읽어주기도 하죠. 소설 같은 거나 이런 건 당연히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그 말하기와 글쓰기 중에서 당연히 말하기 쪽을 선호하죠. 그리고 문법 교육이 글쓰기 능력의 향상과는 무관하다. 뭐, 맞춤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겠죠.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가르치고 잘못된 문장을 바로잡는 식의 글쓰기 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데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사실은 아래 한글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맞춤법 설정을 해놓으면 알아서 탁탁 바뀌어져요. 그리고 한글을 영어로 써도 영어를 한글로 써도 이걸 또 바꿔주기도 하죠. 순간적으로 잘못 쓰면. 근데 거기에 들어갈 항상 이게 100%는 맞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갈 단어에 대해서 그 수정을 해주는 거지. 원래 단어를 잘못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예를 들면 뭐 사람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게 두 개 있으면 내가 사랑이라고 썼는데 그걸 순간적으로 잘못 썼어요. 그러면 그걸 사랑으로 바꿔줄 수는 있겠지만 원래 사람으로 써야 되는 경우라면 사실은 그걸 못 바꾼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문자원의 위치가 자꾸 하락하는 상황에서 글쓰기가 가장
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불성설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글쓰기에 대한 매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글쓰기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글쓰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학생들의 저조한 글쓰기 능력 사실입니다. 근데 읽기와 쓰기라는 것은 학문회의 기본입니다. 책을 책을 읽고 글 쓰는 행위는 시험을 볼 때도 글 쓰죠. 레포트를 낼 때도 글 쓰죠. 나는 저- 저기 졸업하고서 평생 그 생산 노동자로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뛰는 육체 노동자로 어, 평생을 살 거야. 그런 사람은 사실은 이 글쓰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필요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일단 대학생이 되면 사실 평생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그 육체 노동자로 살아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내가 만약 처음에는 그래서 현장이나 생산 쪽에 배치돼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진급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과장되고 뭐 부장되고 그러면 관리자가 되죠. 그럼 관리자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자는 항상 밑에 직원을 관리해야 되고 그 관리된 직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요약해서 상급자한테 다시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럼 그때부터 다시 글을 쓰려 그러면 평생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되겠냐 이거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런 얘기까지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왜 사람은 그 진급하면서 진급할수록 무능해지는가? 원래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닌 거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진급하면 진급할수록. 그러니까 내가 그 밑에서 일하는 일은 잘하는데 위에 가실수록 사람을 관리해야 되고 보고서를 써야 되고 잘 발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진급을 했는데 일을 잘해서 진급했는데 그 일은 잘 못하는 역할에 자꾸 맡겨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거는 뒤바꿔서 얘기하면 이미 사실은 대학 때 무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한테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언어의 장관 역사성입니다. 결국 기록이 이때까지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게 막 레포트를 써야 되고, 자소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보고서를 써야 되고. 그래서 의사결정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의사결정 시스템은 말로 해서 보고하면서 의사결정하지 않는다. 다 보고서로 정리를 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보고서로 써갖고 발표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의사결정을 하지, 말로만 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죠. 눈으로 보여줘. 눈으로 보여줘. 정리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음? 일단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방법입니다. 아유, 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잘 안 읽잖아요. 쓰기가 더 힘들죠? 많이 생각한 게
어떻게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적게 읽고 안 쓰려고 하고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원하죠. 뭐 글쓰기의 공식, 야 없다, 없다. 제가 음, 영어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 글쓰기 왕도는 없다. 공부하는 거 왕도다. There is no royal road to write. 그래서 그런 공식은 없다. 하지만 아, 틀은 있다. 내 틀을 하는데도 사실은 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어쨌든 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럼 뭘 많이 읽고 쓰는 것보다 그래도 좀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이 뭐냐.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글쓰기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정답은 없지만, 방법은 있다, 방법은. 결국 글쓰기 능력은 선천적 능력보다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많이 차이가 난다. 결국 다 공부도 그렇고, 이 글쓰기 능력도 그렇고, 1%의 영광과 99% 노력에 의해서 그냥 대부분 결정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강좌의 특성은 비책을 비책보다는 잘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죠. 자, 이 장에서는 글쓰기 자가진단 할게요. 글을 쓰기 전에 이제 글을 딱 쓰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계속 웹서핑이나 뭐 게임에 몰두하죠. 좀 쉬었다가. 웹서핑도 뭘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찾죠. 그 다음에 이제 레포트를 딱 제출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빙고 정답이죠. 그럼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뭐부터 쓰지? 뭘 써야 되지? 이거 생각하는데 한 1시간, 2시간 걸리죠. 근데 쓰기 시작해서 내가 뭘 알고 있느냐. 그렇지. 이제 뭘 쓰려고 했어?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어떻게 했지? 야, 너 쓴 거 있으면 좀 보여줘. 진짜로 사람 이렇게 돼요. 그럼 그거 앞에서 막 편집하기 시작해. 그러면 안 늘어요. 평생, 평생 그렇게 되죠. 그럼 그 편집하는 게 더 힘들어, 사실은. 그 사람 똑같이 안 써야 되잖아. 써나려 가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 생각을 했는데 학습 글로 표현하니까 문장 표현이 잘 안 돼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아직도 똑같은 고민을 해요. 똑같은 고민을 한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쓰려고 하면, 새로운 걸 쓰려고 하면 계속 찾아보죠. 보통 찾아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막 그런 다음에 그냥 막 쓰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두 번째, 맞춤법, 띄어쓰기. 자꾸 헷갈리죠? 근데 요거는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요거는 확실히 워드가, 확실히 이거는 좀 수정해줘요. 근데 어떤 표현을 딱 써야 될 때, 딱한 단어가 안 떠올라요. 그 단어가 안 떠올라갖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표현하지? 그래서 일단 표현을 해놓고 나서 저는 가는 편이에요. 일단 뭐라고 표현을 해놓고 나서 그 말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을 계속 이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이어나기가 힘들다. 몇 줄 쓰나면 쓸 말이 없다. 쓸 말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이 없으니까 한 문장 갖고 자꾸 길게 만들려고 하죠. 그럼 이게 한 세 페이지를 채우려면 세 페이지는 물론 한 페이지 채우기 힘들죠. 그 분량을 늘려고 자꾸 다른 내용들을 채우는 관계없는. 그래서 걱정인 거죠, 걱정. 어떻게 다 채워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넣다 보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죠.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 근데 또 논리적으로 쓰고 싶은데 논리적이 잘 안 돼요. 논리적으로 쓰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근데 내가 배경 지식이 부족함을 결심 느낍니다. 배경 지식. 쓰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공부를 일본 많이 공부하면 생각하고 서핑을 많이 하고 찾아보면 좀 나은데 그래도 참 처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대량 난감하다. 결국은 리서치 능력이 되는 거죠. 다 쓰고 나서 왔는데 아, 반 페이지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글자 크기 늘리고 피우고 네, 행간 어? 행간 늘리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편집할 때 그런 건 다 배웠죠. 모르면 여기 글씨 크기 주는 건 금세 바꿀 수 있고 글자 간격 늘리는 거는 이제 음, 뭐 8포인트를 하든 한 줄을 하든 다 썼어요. 근데 이게 글이 참 폼이 안 나, 폼이. 뭐 제목 딱 참 잘 멋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모양 잘 만들고 응? 뭐 그러라 그랬는데 그냥 이게 무슨 하소연하거나 줄줄이 쓴 것 같아. 그 내용을 봐도 이게 이 얘기가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읽어봐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 공감하시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잘 쓰려면 어떻게 해? 어? 잘 쓰려면 그럼 잘 쓰는 사람과 아이고, 자, 글을 잘 쓰는 사람과 한번 못 쓰는 사람 비교해보자. 글을 잘 쓰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 의도. 이 글을 누가 읽을 거냐라는 걸 생각. 우리 그 레포트는 교수님 읽을 거잖아요. 그럼 자소서는 누가 읽을까요? 인사 담당자가 있죠. 그럼 그래서 자소서 쓸 때는 어떻게 돼? 인사 담당자가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인 게 맞나? 내 욕을 보는데 나 자기가 뭐 딴 얘기 이것저것 딴 얘기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당신 회사에 딱 필요한 인자는 내가 이거를 딱 어필해야 되는 거니까 독자가 누군지를 보고서 생각을 해야죠. 그다음에 자료를 충분히 그리고 좀 그냥 자소서를 하나 써놓고 나서 다 똑같이 돌리는 사람 있어. 아이 뭐 여러분 1년 지난 다음에 취직하려고 하면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가보면 어,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공감을 가질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지원회사 같은지 인터넷 뒤져보고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했고 뭐 이러면 얘기가 되잖아. 전공에서 뭐를 과목을 어떻게 들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졸업 작품은 뭐고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죠. 요즘 졸업 작품은 뭐고 그래서 어떤 걸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다. 응? 전공 동아리는 뭐 해봤다. 뭐 이런 걸 다 쓸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메모한다. 그렇죠. 접하는 모든 대상을 글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 갖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이 자료하고 메모를 검토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에 대한 내용 자료예요. 메모는 내가 나에 대한 어떤 이력이나 관리 경력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럼 쓸 때, 음, 개요를 짜는 거, 개요. 어떻게 쓸 거냐. 와, 나는 당신, 그, 이 회사에 취직하려고 내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 이러면서 쓰는. 그러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뭐를 했고, 대학교 가서는 전공은 뭐를 했고, 그 다음에 전공 동아리는 뭐를 했고, 캡슨 디자인은 뭘 했고, 이런 식으로 이 개요를 어떻게 쓸 건지를 쫙 짜는 거야. 그래서 결론. 그래서 내가 꼭 여기 필요한 겁니다. 서론에서도 한번 메일 해줄 거야죠. 그게 그 자소서도 왜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아유, 당연하지. 사람은 모든 글은 항상 먼저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와 적급한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를 다시 한번 쭉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어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렇게 써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문장들의 그 문장의 내용의 핵심은 맨 앞에 나가고 뒤에 나온다. 중간에 그 과정들은 쭉 훑어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담당자가 인사 담당자라고. 인사 담당 똑같이 온다. 그 자기한테 한번 사람을 뽑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온다. 그럼 어떻게 다 봐요? 맨 딱 먼저 봐. 눈에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했다. 그러면 그 핵심 준비했던 것들한테 굵은 글씨를 딱딱 해갖고 첫 번째 착 쓰고 두 번째 딱 쓰고 그럼 그것만 탁탁 보는 거지. 근데 맨 마지막에 결론이 있으면 결론하고 딱 한번 보는데 그걸 잠시 보는데 결국은 한 3분? 그래도 눈에 들어와야지 3분을 보지. 도대체 이걸 보면 도대체 얘가 도대체 그 핵심을 어디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쓰는 사람 특성. 초고를 먼저 해줄 써. 초고를. 그러니까 시작을 빨리 해서, 쓰려면 빨리 해서 천천히 끝내죠. 그 다음에 뭐를 해? 이걸 지속적으로 내 의도에 맞나, 개요가 잘 되어 있나, 앞뒤 관계가 맞나, 이런 걸 쫙 해서 고쳐 쓰기를 계속 거듭합니다. 이걸 잘해야 돼. 근데 세부적인 내용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항상 흐름이 맞나, 흐름이 맞나로 봐야 돼. 그리고 이걸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거를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려면 자기가 소리내서 읽어보면 돼.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죠?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한번 이제 봐달라고 해. 그것도 방법이죠. 그냥 문장 리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리듬을 생각하고, 맞춤법, 어휘, 응? 문장이나 단락, 유기성, 통일성, 뭐, 이런 게서 이런 걸 다 보면서 효과적인 표현 전략을 본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과 마지막. 이게 항상 중요하다.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이 매력적인지 항상 고심해라. 제목도 마찬가지. 제목이 중요했어. 제목이 예를 들면 자소서인데 제목이 하나 있어. 자소서는 나의 소개, 음, 자기소개서 이렇게 자기소개 썼는데 제목 하나 달아. 뭐라고 달아요? 나는 이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이때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 뭐 이렇게 쓴다든지. 그걸 참문장으로 쓴다든지. 응? 아니면 그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응? IoT와 모바일 IoT의 그 전문가, 모바일 IoT 전문가 소개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글자 크기, 모양, 좌우, 여백, 줄과 행간의 간격 등 마지막에 이제 편집 디자인을 그려요.
다 쓰고 나면, 내용을 다 쓰고 나면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거지. 못 쓰는 사람, 뭐, 항목이 다 똑같아. 사실은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그냥 나열하는 거야, 그냥. 자기소개를 했더니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몇째 아들로 태어났고, 그다음에 이남 삼녀에 몇째 아들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어디서 태어났고, 그 고등학교 아니라 그 대학 어디 나왔고, 뭐, 독자가 관심이 뭘 생각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수집할 때 자기 생각으로만 뭘 써야 될지 막막해 하는 시간이 많지. 더 많죠. 시작하기까지 1시간 걸려, 1시간. 아니, 1시간 걸리느라, 응? 한 달 뒤에 내라 그러면 시작하는 데가 3주나 한 전날? 전전날 뭐 이러죠. 스트레스 받지. 스트레스 해소하라고 딴짓만 하지. 게임, 서핑, 제출일에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지, 거의. 계획이 안 짜나. 막 일단, 그냥 이제 써야 되니까 써야 되려고 해. 인터넷에 의존하죠. 몇 주 쓰고 나면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나면, 야, 어떻게 세 장을 채워? 고민이 많죠. 딱 반대로 가면 돼, 반대로. 잘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 딱 반대로 가면 돼. 못 쓰는 사람 계속 할게요. 생각은 있는데 글로 표현이 안 된다. 제가 얘기했죠. 말로 설명해내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다. 말로 그럼 표현해, 말로. 말로, 네. 생각을 말로 해봐봐. 말로도 표현 안 되면 생각이 없는 거지. 자료를 수집 안 한 거야. 자료를 수집 안 한 거. 어디서 끊고 끊어야 할지. 한 달러에 끝나면 다음 달러 어떻게 될지. 그래 방향이 막 이상한 데로 가요. 그리고 산으로 간다 그러지? 그냥 지엽적인 거에 막 집착해. 지엽적인 거에 집착해. 뭐해? 음, 뭐 형제간에 뭐, 그, 맨날 싸우고 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 막 이런 거에 막. 근데 그,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자랐다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왜 얘기해 돼? 형제간이 남자 형제들이 많고 그래서 또 나보다 또 다른 형제들은 다더 훨씬 공부 잘하고 막 이래서 굉장히 그 경쟁하면서 사는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기 위해서 많이 한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경쟁할 때도 사실은 그런 다양하게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싸우면서도 결국 격조하는 그런 관계를 이뤄냈다. 그러니 나가 형제들과는 싸웠던 일들이 결국은 정말 그 싸우면서 싸우기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형제끼리 싸우면서도 서로 타협하는 줄 알고 같이 도와줄 줄 아는 거 그런 것도 배우면서 컸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인 생활도 잘한다. 그 대신에 학교 다닐 때도 나타나더라. 이게 일관성 있고 연결되고 흐름을 잡혀야지. 흐름을 가야 되는데 이게 지엽적인 부분에 그거는 그 얘기만 하는 거지. 그 얘기만 하면 말아 알아. 음, 제목 없는 거지. 있어도 그냥 자기소개서 그냥 그런 거. 리듬이 없다. 문장 하나씩 길게 하는데 전체는 길게 안 짜. 짧게 짧죠. 묻혀 쓰지 않죠. 왜? 어떻게 더 이상 못 치지? 뭐 이래. 그 처음 쓴 글이 바로 안성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명백한 오자, 비문 등이 자주 발견됩니다. 편집 디자인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폼이 안 나요. 그러면 일단 그러면 결론 한번 합시다. 글쓰기란 자료 확보와 수정 작업. 이걸 핵심이다. 자료 확보하고 수정이다. 미숙한 사람들은 이 자료 확보 안 하고 수정을 안 한다. 한 번씩 한다. 자료 확보 안 한다. 이게 자료 확보하고 시작을 딱 빨린 다음에 계속 한다. 이게 능숙한.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이게 핵심이지. 이걸 뒤에서 더 계속 잘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차를 많이 수집해라. 응? 자소서 쓰고 싶으면 나에 대해서도 잘 커리어를 정리해야 되지만 내가 들어가는 회사에서도 정리를 해라. 그 회사를 종류별로도 구분을 해서 못하고 그 다음에 빨리 시작해라. 내는 수정해라. 그래서 이게 수수빨이지. 수집하고 수정하고 빨리 시작. 이것만 잘하면 될 수 있는 그냥 확실히 하는 겁니다. 자료 수집, 글의 수정, 빨리 찾기. 수집, 수정, 빨리 하기. 이거는 외워도 괜찮다. 그래서 글 쓸 때 어떻게? 자료부터 수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빨리 써. 일단 수집되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개요를 딱 하는 다음에 일단 시작을 해.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고쳐 쓰기 시작해.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치겠습니다.